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휴먼마인드 연구소 최미영입니다. 어, 진짜 비도 오고 지금 좀 바쁘신 시간이실 텐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대면이면 더 좋았을 텐데 줌으로 하는 거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할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협상의 심리학이고요. 제목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제3자를 움직인 존중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음, 오늘 이제 얘기 흐름은 제가 뭐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어떤 협상에 대해서 어, 어떠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협상을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얘기 흐름은 이렇습니다. 고객을 그냥 소비자라고만 보는 어떤 그 명품 판매사와 협상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막힌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전환의 순간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협상의 성공을 이끈 결정적인 요소가 제 나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일상 속에서 협상 상황에서 대화라는 매개를 통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두 가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의 그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대화라는 것이 협상의 매개다. 결국 관건은 대화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얘기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이 이슈가 됐던 사례는요, 제가 좀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있어서 지인들로부터 좀 그 기념일에 대해 명품 가방을 하나를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 좀 의미가 있었던 가방이었고, 그리고 그 가방 자체는 저의 어떤 그 특별한 그 기념일을 어떤 나타내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의미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방을 메고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항상 이 옷감의 어깨 쪽에 이렇게 작은 실밥이 틀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이 가방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과 가방을 가지고 이제 그 명품 매장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교환을 받고 싶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거기에서 상태를 확인을 해보더니 이거는 이 가방의 이 어깨끈 요 부분이 문제인 건 맞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옷감이 손상이 된 것은 맞는데, 이거는 제품의 불량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환 조치는 어렵고, 다만 그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우리가 무드질을 해서 보내주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부드럽게 무드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품에 대한 어떤 이상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마치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런 말장난 비슷하게 계속 저에게는 받아들여져서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저의 상황을 계속 설득하였으나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무드질 때문에 그런 건 맞다. 가방 가죽이 조금 지금 세서 그런 건 맞다. 하지만 이게 제품의 불량은 아니다. 라고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AI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앵무새인가? 진짜. 정말, 당신 앵무새인가요? 왜 이렇게 같은 말만 반복하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가 된 상황이에요, 제 감정이. 심지어,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매뉴얼대로 그냥 낭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앵무새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화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담당자를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내가 감정이 너무 격해지니까 우리가 대화가 아니라 좀 이메일로 내가 얘기를 보낼 테니 그거에 대한 회신을 좀 주면 어떻겠냐라고 해도
우리는 기록을 남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대화는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이 소비자 보호 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불만을 접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 보호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 내용을 막 얘기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딱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 너무 내 화가 지금 너무 크게 올라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잠깐 멈춰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잠깐 멈춰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저에게 갑자기 떠오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였어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그 한 임금이 본인이 굉장히 아끼는 독수리와 함께 사냥을 떠났다가 목이 말라서 바위 쪽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바가지를 대놓고 물이 고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고이면 독수리가 발로 툭 쳐서 바가지를 엎어뜨리고 또 물이 또 고일만 하면 또 엎어뜨리고 이걸 이제 3번 반복하자 그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왕이 화가 나서 칼로 독수리를 베어버리죠. 본인이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독수리였는데 그냥 그 순간 독수리를 죽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곧이어 일어나서 그 바위 위를 봤더니 그 바위 위에 죽은 독사가 있었고 그 죽은 독사의 그 썩은 그 물이 계속 그 바위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그 독을 먹지 못하게끔 한 거였는데 그 왕이 자신의 분노에 독수리를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지금 내가 이 마음으로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얘기한다고 해도 결국 이게 나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야기하기를 멈추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은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 조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을까라고 다른 창구를 찾게 된 것이 사실은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으로 생각한 게, 백화점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보자였고, 그래서 백화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통화를 했던 그 직원이 얘기를 하기를, 이게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백화점의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이 적용이 되게 어렵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어떤 상황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봐 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자세하고 저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끔 긴 시간 동안 직원분이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제 감정이 되게 해소가 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가 제가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 감정이 어느 정도는 좀 방출됐고,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은 본인이 최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 얘기를 잘 들었고 결국 이 얘기를 내일 최고 담당자인 매니저님께서 오시면 이걸 전달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고 동일한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상황이 이런 건 알겠고, 그런데 백화점에서 개입을 할 수는 없다. 그럴 권한은 없다라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 직원이 고객님을 좀 도와주고 싶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통화 내용을 들어봤더니,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가족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 내가 내 와이프에게 이 가방을 사줬는데, 내 와이프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백화점 매니저님께서 매장을 몇 번이고 내려가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셔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 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그 소비자 보호센터에 불만을 접수를 할 테니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게 판매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그동안 많이 접수를 해봤으니 좀 더 많이 알 것 같다. 그러니 본인이 대행을 해서 해주겠다까지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2달 정도 후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이거는 불량이 맞는 것 같으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고한다라는 내용으로 그 우편물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한 달 정도 지속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백화점 직원, 그 매니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매니저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경우는 고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희 백화점 직원을 존중해 주시는 게 통화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저희도 고객님께 감사했고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어, 그럼 이번 이 사례가, 즉,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가게 된 그 이유나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생각을 해보니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은 감정과 심리를 활용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즉, 어떤 감정이냐면, 첫 번째는 명품 담당자, 그 명품 컴플레인을 제가 했던 그 담당자와의 대화에서 제가 화를 다스렸던 것. 그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제 자기중심적 화를 다스렸던 것이 성공의 이유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백화점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즉, 이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음, 그,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그 박사가 설득의 심리학에도 적은 그 이야기인데요. 심리학적 해석으로는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경향이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사람은 누구에게나 받은 호의나 존중에 대해서 그걸 되갚고자 하는 심리적 압력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존중을 받으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갖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기 전에 초콜릿이나 민트 사탕을 주면은 팁이 올라가는 것. 또는 샘플을 주면은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무료 체험 뒤에는 구매 충동이 생기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상호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어떤 그 협상에서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했던 백화점 직원 또는 매니저와 얘기했던 거에서 그 백화점 직원분들이 저한테 느꼈던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 2가지의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정말 감사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 감정이 되게 많이 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진다는, 즉, 이 방출의 힘을 한 번 더 느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않아도 되니, 그렇지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이 감사와 부탁은요, 그들에게 상호성의 원칙이란 어떤 이런 심리학적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감사와 부탁이 갖고 있는 이 효력은 비폭력 대화를 얘기한 마샬 로젠버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말은 감사와 부탁이다. 이 세상의 어떤 말은 감사와 부탁 그 두 개에서 벗어나는 말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음, 완전히 100% 동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사례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감사와 부탁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 협상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박사님은 감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대화의 방식인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서로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축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칭찬은 그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똑같은 감사라도 그 감사에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칭찬이라면 그 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너 참 착하다. 그래서 엄마가 감사해. 라고 감사의 인사를 할 때, 그냥 이야기할 때와 어떤 친구 집을 방문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친구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 아이에게 너 참 착하지. 그래서 엄마가 감사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친구 집에서 너는 착하게 행동을 하길 바란다는 어떤 칭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감사가 효력이 없다는, 힘이 없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했던 상황과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칭찬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라는 칭찬의 의도는 없었다는 것. 그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저에게 그냥 단순히 존중과 배려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길래 해서 그거를 되돌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하는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협상에서 저는 이 비폭력 대화의 감사, 그리고, 음, 상호성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을 닫고 대화를 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도구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언제 뚜껑이 열리세요? 혹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언제 뚜껑이 열리세요? 혹시 최근에 뚜껑이 좀 열리셨던 상황이 있으세요? 잠깐 이 부분 좀 우리 뭐 오늘 제가 뭐 어떤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잠깐만 좀 의견을 교류해 볼까요? 최근에 혹시 뚜껑이 열렸던 그런 상황이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다수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MC 장동영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 혹시 언제 좀 뚜껑이 열린 적 있으세요? 저는 뚜껑이 이 고리가 달려가지고 잘 안 열리는 편인데 아, 네네. 뚜껑이 열린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좀 다치고 각지고 단단해진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뚜껑보다는. 네네. 그래서 네. 언제 그런 일들이 생기나를 살펴보면 어, 저는 이제 좋은 의도로 뭔가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럼 뭐 당연히 다 흔쾌히 좋아하겠지 하는데 뜻밖의 의외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것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외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좀 각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단단하고 굳어졌을 때 대화를 어떻게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아니면 대화를 아예 안 하세요? 대화를 힘들죠. 대화가 힘들고, 저- 예, 네. 힘들고 감정 온도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어, 잘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어, 승패 환상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기고 네. 지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좀 설득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설득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설득하고 아니면 방어하고 아, 방어하고요. 네. 방어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이기면 그 협상의 그 대화에서는 이긴 어떤 그 감정은 드세요? 이겼다는 감정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그 네. 이유가 좀 더 불편하고 한동안 좀 음,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 그쵸. 얻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지지 그쵸. 않았다에 만족하는 거. 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화에 대한 이 대화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협상을 하는 협상의 대상은 사실 뭐 크게 보면은 뭐 어떤 그 비즈니스 간의 협상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 나누고자 하는 어떤 이런 대상들은 솔직히 보면 우리와 되게 가깝고 밀접한 대상들과 즉 소중한 사람들과의 협상을 저는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일상에서. 가족이라던가 동료라던가 아니면 매일 마주하는 파트너라던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고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 늘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협상에서의 대화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기는 어떤 그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는 이 협상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얻어서 이겼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계속 관찰하는 태도가 결국은 이기는 협상으로 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계속 관찰하는 태도가 협상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끝났을 때 아, 나 저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주 최고의 좋은 협상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잃거나를 떠나서, 나 저 사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것이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존경까지는 현실성이 없고 좀 무리라고 해도, 저는 좋은 협상이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남긴다면, 그거는 그 대화의 여지를 남긴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좋은 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오늘 우리는 대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지만 우리 다시 대화를, 다시 날짜를 잡고 해봅시다. 라는 과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그 과정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 이제 다시는 쟤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던가, 어, 어떤 관계 속에 저 사람에 대한 실망과 단절로 끝나는 협상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얻지는 못했지만 이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이 문제가 또 생겼을 때 또 얘기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히려 그 협상이 저는 더 성공의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일상에서의 협상은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나누는 협상의 매개는 대화이고 결국 그 협상을 잘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 결국 대화력이다. 그 능력을 좀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럼 그 대화력을 키우기 위해 제가 사례로 든 것이 바로 그 비폭력 대화에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말은 다 감사와 부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마샬 로젠버그의 박사님의 그 이야기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걸 불러일으켜 또 하나의 감사와 부탁의 언어가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의응답이나 이 사례를 통해 나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고 싶습니다. 여기 제 지금 동기 조윤근님 지금 혹시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지금 이 사례 발표를 했는데 혹시 조윤근님은 최근에 어떤 뚜껑이 열리거나 되게 감정적으로 힘든 어떤 대화를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 협상은 아니었고요. 일하다가 어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분들인데 어떤 자리에 제가 참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조금 좀 불쾌한 이유로 일단 배제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안 왔고 잘 납득은 안 됐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냥 뭐 제가 뭐 굳이 가서 뭐 더 할 이유가 있겠나. 그리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 말았죠.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만약에 꼭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좀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거나 무슨 이유 당위성을 설명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베트나를 정했나 보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나와서 편안함을 그냥 확보한 뭐 그런 정도고 굳이 제가 거기에 더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 협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협상을 결렬시키고 저는 나온 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지금 뭐 말씀 나누지 않은 분들도 제가 나눈 이 사례와 더불어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만한 이런 일도 협상이었겠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이나마 좀 유용한 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